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직까지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요일 장에서부터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 장중에 잡아내서 장중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황에 연결되어 있는 시장 주도주들 추세적으로 잡아내서 그 큰 수익 잡아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죠. 윗방향성의 변동성이면 눈눈 안 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텐데 아쉽게도 지금 굉장히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버거운 종목군들 누가 있어요?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주 또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그 부분의 전략 부분도 매일매일 받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잘 대처하시려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쌩글쌩글 웃냐고요? 미국장 밀려치면 국내 증시 강해서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럽 증시 지금 어려운데 아예 괜찮습니다. 미국장의 흐름 다시 강세로 돌려질 수 있을 충분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황은 간단하게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뭐 프로필 화면 쭉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오늘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2,800 깨지는 만에 아니 깨져도 상관없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원리.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원리. 항상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시장 따로 내 종목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오르면 내 종목 좀 오르겠지. 근데 시장은 뭐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시장 빠질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그거부터 1순위로 먼저 보시고 나머지 업종군들의 변동성 설정해서 보시고 전체 경기 동향 보시고 결론적으로 2,800이 깨지네 3,000이 올라가네 그것에 대한 막연한 뭐 오르네 내리네 이 얘기보다는 어떤 수순으로 어떤 기준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3,000포인트 가는 거 삼성전자 78,000원 올라가면 바로입니다. 하이닉스 12만 5천 원, 13만 원이면 바로 3천 넘겨요. 그 계산을 팍스윙드 TV에서 간단하게나마 해드렸죠. 어제 시황에 아주 깊이 있게 설명 다 드려놨어요. 아니 3,300 넘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뻘개야지. 3,300을 잡아 끌어올리려면은요. 시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야 되죠? 그러면은 10% 이상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 주도주니까 15에서 20%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을 잡고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와도 내가 소외되고 힘드는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감으로써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흐름을 가져가야겠다. 최악의 경우는요. 시장 대비해서 1.5배, 2배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요. 우리한테는 행복한 거지. 3배에서 5배 시장 대비 주도주가 강하고 3배에서 5배 시장 대비 주도주가 강하고 나머지 업종은 추풍낙엽 깨져버려요. 거품이 무너지고. 응? 그렇게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업종 잘못 선택했다가는 시장 폭등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엉엉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 겪어보셨어요? 11월, 12월, 1월 달에?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 상속세 어쩌고저쩌고 엄한 소리 하면서 그 좋은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가 깨져 있었으면 상속세 운운하면서 뭐 주가 놀랐다고 하지만 신고가 수준에 있던 6만 원에서 맴돌고 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상속세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남의 얘기니까 함부로 하는 건 남의 얘기니까. 자기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놀래가지고 팔아버리고 또 하이닉스 응? 낸드 사업부분 인터넷 낸드 사업부분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 순이익이요. 2017년 18년도 2년 동안의 순이익이요. 26조예요. 26조의 순이익을 가지고 증자해서 두산중공업처럼 우리 두산중공업 우리 두들겨 맞았지만은 두산중공업처럼 돈 주세요. 주주배정 증자할 테니까 돈 주세요. 나 그 돈 갖고 빚도 갖고 모두 할래요. 나쁜 사람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게 증자를 한다고 해서 개파락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약세 기준이 아니라 어찌됐건 재무구조 개선되는구나부터 해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하방을 잡고 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돈 주세요. 돈 내놓으세요. 안 했잖아요. 원체 실적이 좋아서 그걸 바탕으로 또 회사채 발행해서 그걸로 바탕으로 전부 충당을 했죠. 그리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LG와 이야 물적 분할이 악재다. 그리고 또 뭐요? 리콜 사태 악재다 해가지고 60만 원 깨트려놨죠. 또 현대차, 기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2020년도에 그래서 2016년부터 불거져 있던 리콜 사태에 대한 대손 충당금 한 방에 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요? 날짜도 안 잊어먹어. 왜? 실질적으로 갖고 있었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날짜를 안 잊어먹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 막 뿌려놓고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날짜도 뭘로 기억도 못해. 우리는 그 날짜를 기억하죠. 언제야? 10월 19일이에요. 정확히. 10월 19일. 장 끝나고. 그 10월 20일 날 현대차가 개파락 마이너스 6%, 16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그러고 나서 돌렸죠. 빵 돌려서 보합으로 끝납니다. 결론은요. 그날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 75% 폭등, 3개월 만에. 하이닉스 90% 폭등. LG화학 6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75% 폭등. 자동차? 참나. 현대차, 기아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애플 얘기 나오면서 변동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변동이 나오나요? 결국은 뭐 100% 수준 막 그 이상까지. 또 전기전자 업종에서 늦게 움직였던 LG전자 어떻게 돼요? 12월 23일 날 9만 원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11만 9,500원. 가격도 안 잊어먹어요. 왜? 가지고 있었잖아, 주력으로. 우리 종목의 주력이 몇 종목이나 있어요. IT 종목 4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 둘 중에 하나만. IT에서 대형주 2종목, 한 개 내진 2종목만 주력으로 갖고 간다. 나머지 현대차, 기아에서 한 종목, 둘 중에 하나. 그리고 LG화까지. 그렇게 하면 3가지 업종 구준에 3, 4종목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력이에요. 종목이나 많아? 근데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 그 종목의 상장 주식수, 그 종목의 수급, 그 종목의 실적 그걸 모르겠냐고. 달달달달 꿰차고 있죠. 그런데 IT 위주로 집중을 하니까 그럼 난 자동차, 화학은 나중에 볼 거야. 그러면 한 종목, 2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 비중에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 종목, 또 단타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계좌는 이쪽에서 알짜배기 계좌에서 수익이 나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로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지금 장에 2,800까지 깨졌어. 2,800까지 내려왔어. 우리는 편해요. 왜? 아니 IT가 그냥 난리가 났어.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강세야. 그러니 마음이 편해. 야 이거 봐라 낙폭과대야? 이거 봐라. 혹은 야 이거 막 프로그램이 막 매수 그냥 막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이야 이거 편입이네. 그렇게 해서 뭐 어제 기준의 비덴트 오늘은 이제 뭐 두들겨 맞았지만은요. 어제 비덴트 차익 실현 제 편입. 응? 그런데 어지간한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게임주들 또 2차 전지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 가장 최근에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이런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이 최근 며칠 동안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또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이게 끝자락이면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강세 부분, 이 강세 오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 어제는 전기전자 업종만 강했단 말이에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시장 전체가 강해요. 왜? 아니 시장 지수가 강하면 나머지도 그냥 유틸리티 주들도 다 그냥 가는 거 올라가는 거 거래량 없이 프로그램 쪽에 수급 뭐 이런 부분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올라간다고. 거래량 없이. 그들 업종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45포인트에서 전기전자 업종 급등 나왔는데 그들이 올린 거는 13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골고루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45포인트. 그리고 다시 3천 넘기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일 당장이면 더 좋고 뭐 오버치 나온 거 없잖아요. 빵 치고 들어올리면 나머지 업종도 최소 시장 범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차이는 뭐예요? 이번에 급락 나올 때 IT는 안 밀렸어. 나머지 종목군들은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낙폭 받아주라고 급격하게 올라온 게 아니었죠. 시장 수익률 정도. IT는요. 방어되고 얘들이 시장 지수 땡기고 차별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옥석가리. 그 흐름만 잘 잡아서 이어가면 돼요.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도 얘기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면 1111 갑시다 하면서. 자, 1111 갑시다. 물 좀 마시게. 1111. 윤정도 얘기 조금 알아듣겠다. 시황의 중요성을 이제는 깨닫겠다. 채널 돌렸더니 엉뚱한 소리. 나도 신문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 하더라. 뭐 금리 얘기. 맨날 똑같은. 또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요? 장 깨지면 엄한 소리하고 장 올라오면 또 엄한 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윤정도는 잡아주잖아. 1111 윤정도 최고 1등. 우리도 최고가 될 거야. 나도 최고가 될 거야. 1111. 시황 하나 간단하게 보니까 끝나더라. 끝.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어제 미국장의 흐름이 지표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세를 띄었죠. 강세를 띄다가 장 막판에 훅 밀렸죠. 코로나19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한다 나왔다며 거기도. 그 부분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주력의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6% 급등 나오다가 꼬리 달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체적인 악재야? 아니잖아. 멀쩡했잖아. 응? 읽을 줄 알아야지 시장. 요즘에 윤정도가 원래도 3시, 4시 자지만 요즘에 윤정도가 4시, 5시 자요. 그리고 7시 일어나서 또 아침 방송 준비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주무시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안 주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수급 범위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자 DB하이텍이 오늘 눌려갖고 있는데요. 수급은 이렇다. JP모건에서 어제 같은 날 판 것 같지만 결국은 지들이 샀었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주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밑에서 받아먹는다 생각하시겠지만 뭔 소리냐. 매수한 쪽은 그냥 그대로 매수하고 있었고 매도한 쪽은 그대로 매도하고 있더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더라. 손바뀜이더라. 흔들어대는 게 아니다.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원리를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111 응? 쭉쭉쭉. 왜 이렇게 뭐 안 올리셔? 응? 이게 나중에 우리 내부 미팅도 좀 더 해야 돼. 왜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100분씩 계시는데 유튜브 참여 인원이 없어요. 그럼 뭐 문구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서 올리든가. 지금 막 방송 진행합니다.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올려놓고 방송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아. 물론 이제 녹화 끝나고 방송 생방송 끝나고 다음에 녹화 방송까지 다 들여다보고 나면은 하루에 클릭 수가 이제 1,5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나오는데 뭔가 이상해. 동접이 좀 적으세요. 예전 대비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찌됐건 좋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지수가 강하면 상승 종목이 다 강해요. 많아져요. 보합이든 뭐든. 심리를 다 개선시킵니다. 여기서 매번 설명드린 것처럼 쭉쭉쭉쭉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 지수라고 치면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쪽, 시장 지수보다 조금 강한 쪽, 시장보다 조금 못 오르는 쪽, 시장 대비 하락하는 쪽. 그렇게 해서 평균이 이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종목, 이 업종을 구하셔야 돼. 2등을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등도 필요 없어. 자칫 4등, 5등 잘못 잡았다가는 오히려 시장 강한데 손실이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나려면 주도군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너질 때에도 변동성 종목은 이쪽에서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들여다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순환성의 흐름이 솔브레인, 원익, IPS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쪽에 시가총액 종목군들 그러니까 IT 장비 부품 업체들 특히 반도체 쪽의 업체들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강세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들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완전히 둔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기술적 반발력이 나온 이후에 고점을 못 넘기더라도 기술적 반발력이 나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 그때 깨진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매는 하지 말자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략 기준도 우리도 지금 많이 맞았어요. 지금 LNF도 많이 맞았고, 그죠? 그나마 여긴 좀 나요.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맞았고, 그나마 얘도 조금은 버틸만 해요. 위메이드가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오는 그 수익 다 잡아먹었다고 치더라도 마지막에 두들겨 맞은 거 감안하면 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배우신 대로 진행하신 분들도 계세요. 음복 떨어져서 윤정두가 뭐 종목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내가 기존에 배운 것처럼 뭐 손절하고 대처할래 이런 기준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문자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VVIP 회원님들 또 무료 방송에서 지금 무료 방송에서 해드리잖아. 고해성사하는 거잖아. 어찌 보면. 지금 기준은 그럼 투매하지 말자.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투매하지 말고 원체 변동성이 크니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22만 원까지 가격 반발력이 나왔었잖아요. 변동성이 크니 일단은 그렇다면은 변동성을 보자. 지금 기준에서 대체불가 토큰 관련된 내용의 뭐 복사, 해킹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된 부분으로 시장에서 다시 정정이 나왔고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메리츠를 통해서 기타 법인 메리츠 쪽인 것 같아요. 메리츠 쪽에서 기타 법인 물량이 36만 주 매도에 7만 주 매수. 매수 매도를 같이 봐야 돼요. 순매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메리츠 쪽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받았을 수도 있어. 같은 쪽에서 그렇게 매매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기타 법인의 물량을 외국인 기관은 받아갔다. 개인도 일부 받아갔고. 완벽한 손바뀜이죠. 그 받은 쪽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간에서 밀리기는 준다만 어제처럼 뭐 급락의 기준은 아니었고요. 일단 어찌됐건 시장이 강세의 흐름 속에서 변동성 확장돼 있는 종목의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놔야죠. 그런데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가격 반발력 보자. 그거는 제가 끝까지 같이 들여다보면서 최악의 경우 뭐 더 밑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래서 주력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로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쪽이 이쪽이에요. 거래 터진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빨리빨리 넘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능동적이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겠지. 수동적이신 분들은 그냥 빨리 넘기면 왜 설명 안 해줘. 찾아서 볼 생각은 없어. 내 돈이 깨져봐야 절실할 때 찾아보겠죠. 그리고 과거 거 찾아보면 뭐해. 그냥 윤정부랑 함께 계시면 VVIP 방에서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정을 해드리겠죠. 결론적으로 쭉쭉 넘깁니다.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월봉 기준에서는 밋밋하죠. 11월 달에 중반 이후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12월은요. 지금 이미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12월은. 왜? 12월 2일 1일 그 기준에서 그냥 거래 대금이 12월 오늘이 2일이죠. 12월 1일 기준. 오늘이 2일 맞나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번 봅시다. 정신이 없어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12월 2일이 맞겠네. 그죠? 그러면은 미국 장외 기준에 12월 1일, 12월 첫 거래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등락률이 플러스 6%까지 나왔어요. 그대로 끝났다면 거래대금 더 터졌을 거예요. 근데 꼬리를 달고 막판에 급격히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 기준에 12월 1일에 6% 올랐으면 거래는요. 무지하게 터졌겠지. 12월 첫 거래일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거래는 터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봉으로도 당연히. 그래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오느냐 할 때 11월까지는 딱 5MA, 20MA 정도 부딪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12월부터는 벌써 이미 거래 터져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시장이 약하면 밀려 내려오죠. 그럼 거래량이 되게 둔화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뭐 500만 주에서 1000만 주씩 터집니다. 그러면서 깨져. 8월 달에 그렇게 깨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으로 밀리면요. 거래 없이 밀립니다. 대형주들 전부 다 거래 없이 밀려요. 거래 없이 밀려요. 메이저들이 손을 놔버려. 거기에 밀리는 거야. 거기에 공포감에 개인들 투매 나오고. 개인들 투매 나와봐야 대형주는 영향도 없어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위로 싸우려도 그것도 영향도 없어요. 대형주는.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윗방향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거래가 수반돼 있다. 월봉으로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럼 주봉으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주봉, 일봉으로.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엄마마마마. 목요일, 금요일이 이틀이 남은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 목요일, 금요일이 3분의 와우. 이거
어떻게 되는가? 3거래일에 이만큼이니까 그러면 2거래일 동안 요만큼 나오겠네. 어? 일단 무조건 최소 범위 OMA 20MA 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MA 20MA 거래량이 넘겨진 상태에서 11월 달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11월에. 10월은요. OMA 20MA 못 넘겼죠. 농담하는 게 다 보시라니까. 9월 못 넘겼죠. 못 넘기죠. 응? 여기서 한번 음목 떨어지고 여기서 제대로 가고 있다가 말 같지도 않게 음목 떨어진 거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에서 OMA 20MA 추세적으로 계속 터진 거 없죠. 여기 못 넘겼죠. 여기도 음목 떨어질 때 한 번이고 못 넘겼죠. 부딪히기만 하고 못 넘기잖아. 못 넘기잖아요. 여기서 3월 달에 한번 넘겨놓은 거 있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둔화돼 보이지만 나중에 보셨고 거래 대금이 상향됐습니다. 거래 대금 주가가 올라와 있어서 결론은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뭐가 중요하냐니. 난 삼성전자 없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서 시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 상속세 얼마를 들려느니 그걸 여러분들이 대납해 줄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해. 삼성전자 100원당 시장 0.8포인트가 등락이 나온다는 걸 먼저 아시라고요.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하니 약하니 오늘 삼성전자 밀릴 거야. 그럼 시장 지수는 밀리겠네? 뭐 시장 지수 밀리는 거하고 내 종목은 무슨 차이가 있지? 아, 내 종목도 프로그램에 연동돼서 밀릴 수 있겠구나. 대형주니까. 내 종목은 중형주니까 시장 밀리더라도 폭락만 아니면 내 종목은 괜찮겠구나. 시장 흐름을 알아야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잡죠. 근데 그 중요한 종목군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야 원래. 거래량의 기준에서 채널 돌리면 뭐라 그런다고요? 전거래일 대비 20배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래.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대형주가 어떻게 20배가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터져요. 물론 그럴 수 있어. 완전히 대바닥에서 이슈 하나 빵 터지면. 그런 흐름 말고 추세적인 범위를 놓고 보는 거죠. 이런 게 20배지. 예를 들면 이현제약이 이현제약 잊어먹지도 않아. 왜? 22일 날 22일은 휴마시가 상한가 왔어요. 10월 20일 날 이현제약이 상한가 왔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전부 공략해서 상한가 수익 잡아내고 나 수익 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러셨으니까 우리는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당일날 놓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현제약에 10월 19일 날 거래량이 7만 주였다고. 7만 주. 근데 그거를 방송 채널 돌리면 지들이 다 매집했대. 주가 조작이네 그러면. 하루 거래량 7만 주짜리를 뭘 어떻게 매집을 했다는 거야. 하루에 거래량이 7만 주예요. 몇십억 되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매매를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저런 데서 뭐 예를 든다면 저런 거 지가 한번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말 함부로 할게요. 자기가 보고 나서 거래량 그냥 대충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다고 하는 거구나. 그 방송 나서 그걸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채널 돌리고 보다 깜짝 놀랐어. 새벽에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보셨죠? 오늘 거래량 교육 잘 받으셨죠? 거래량 20배 터지면 돼요. 머리 아파. 추세 매매 기준은 OMA 20MA다.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2천억이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졌어. 내일 만약에 2천억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터지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단기 변동성이 팜 하고 터진다는 거야. 왜? 2천억이라는 거는 메이저들이 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12%, 13% 매집한 메이저들이 윗방향으로 오늘처럼 빵 싸줘야만 2천억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넘기면요. 그러면 OMA, 20MA 추세 매매를 보는 거고. 넘기면요. 변동성 매매. 와 대박 나겠다. 이렇게 기준 잡는 거예요. 그게 거래 대금의 기준이야. 전 세계적으로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방송 돌렸을 때 2천억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있으면 윤정도 제자예요. 윤정도 제자 출신의 각 방송국에 활동하는 전문가 무지 많거든 지금.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제대로 배워서 나간 친구들이 없어. 다 그냥 마케팅만 배워서 나가서 거짓말만 하려고 그러고. 종목 하나 어떻게 히트 쳐보려고 그러고. 그럼 히트를 치려면 제대로 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히트를 쳐야 돼. LG화학, 현대차, 기아.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난다고. 손실이 없다고. 수익이 나고. 근데 뭐 어디 대도 않는 이상한 소형주 잡주. 우리도 어제 수익을 냈지만 비덴트 오늘 힘들죠? 다날 오늘도 들여다보고 저점 대비 라이브 방송에서는 15%까지의 수익 들여다보고 교육받고 했지만은 결국은 또 꺾여 내려올 땐 무섭잖아요. 그런 걸로 우연찮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수익 났다?
단날 프로그램 매도가 100만 주인데 저점 대비해서 막 15%씩 들어올려. 오늘도. 어제는 마이너스 40만 주 매도하다가 플러스 30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순간 폭등이 나와. 그럼 전화해봤나 매니저들한테? 야, 니들 마이너스 지금 한 40만 주 두들겨 팼는데 갑자기 30만 주 플러스로 돌릴래? 70만 주 살래? 전화해봤냐고. 근데 그게 변동성이 위로 올라오면 보셨죠? 끝내주죠.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또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유로운 삶, 주식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누가 직장 다녀 그러면 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수익을 내시는 기준은 말 그대로 윤정두한테 컨트롤 받고 문자 매매 사인 받고 그리고 여유롭게 대처하시고 그 극대형주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2015년 말 대비 지금 800%대 이상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오른 것 같죠. 삼성전자가 2015년 말 대비 얼마? 200% 올라와 있어요. 하이닉스 290%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번에 고점에 아유 기다려 보셔. 간다고. 왜? 지금 PER이 너무너무 낮은 저평가 상태라니까요. 그냥 끝내줘요가 아니라 우리 게임주나 2차전지 얘기했잖아요.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라고. 근데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 거래대금 터져 있는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자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다른 종목 들여다보다 보니 이거 이만큼 밀리면 손절하라는데 못하셨어요. 그럼 같이 들여다봅시다. 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손실폭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는 실패가 돼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장중의 기준에서도 생각할 시간을 줘요.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야, 얘가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얘기했잖아. 8월 13일 날 잊지 말자 813. 시가총액이 네이버에게 2위 자리를 내주는 그 수모를 겪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향돼서 9조 5천억이야. 순이익이. 근데 65조까지 내려와. 시가총액이. 근데 이게 경기가 무너져서 금리가 최고점에서 예를 들면 금리가 최고점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릴 정도의 경기가 둔화돼서 업황이 다 박살나면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 65조고 순이익 예상치가 9조 5천억이더라도 경기가 깨지면 순이익이 줄겠지. 7조, 6조. 그럼 이게 저평가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 정점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지표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반도체 D램 현물 가격, PC에 들어가는 현물 가격 매출의 5%뿐이 안 되는 그 현물 가격이 4분기에 정점 찍을 수 있어요라고 일부 증권사가 내놓은 의견. 영향력은 있습니다만 CLSA 그다음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의견. 나머지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눈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PER이 6배까지 내려오고 그럴 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순식간에 출장 갔다 왔더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여기서라도 잘라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응? 아니면 윤정도 이 거짓말쟁이가 이거 이제 바닥입니다 얘기했지만은 이제라도 잘라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진짜 윤정도 말처럼 이게 진짜 너무너무 과도한 거냐. 과도하게 조정받은 거냐.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죠. 실적, 수급.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그냥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다고 그래. 외국인 지분이 50%에 달하는 그런 지분율인데 대주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결론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 과도하다. 윤정도 이 나쁜 친구가 내 여기서 고점에서 막 살아라고 고점에서 내가 좀 물량이 많을 뿐이지 결국은 굉장한 저평가구나. 그럼 내가 산 가격대까지 들어올리더라도 그게 저평가냐 수익이 더 날 수 있겠느냐.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지금 실적이 하향 전망돼서 9조 5천억인데 이제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겠죠. 왜? 업황 되게 좋아요. 알고 보니까 끝내줘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망치가 10조, 11조. 11조 만약에 예를 들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80조야. 그럼 어떻게 돼? PER이 7배 수준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저평가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이제 자산 가치 PBR 대비해서 얼마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2016년도 5월 18일 25,650원 찍을 때 25,650원 곱하기 25,650원 곱하기 7.28 해주면 얼마예요? 7, 24, 18조 5천억인가 했어요. 근데 이때 자산 가치가 20조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PBR을 계산해 주면 되지. 자산 가치가 60조 이상 월등히. 자산 가치가 왜? 순이익만 막 20조 이상 됐다니까. 2년 만에 26조. 그런 걸 다 윤정두가 계산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기분 좋다고. 아, 우리는 대형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우리는 1등주만 하잖아요. 삼성전자. 물어보면 야 묻지 말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데서 돈 시퍼렇게 멍들고 계실 거냐고. 대형주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자녀에게 물려주면 뭘 물려줘.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 20위 안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SK 하이닉스 500만 원 넘겨서 액분해둔 거 50만 원 넘기던 게 SK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쪼그라졌어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 했던 거 지금 11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냅두면 가더라. 아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시장을 잘 보고 대처를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이걸 뭘 어떻게 에디슨 EV를 매매 사인을 드려요? 이건 나는 못 드려요. 시장 주의 조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일단은 시장에서 퇴출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거래대금 수반돼 있으면 회전율이 너무 높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잘 대처하면 되지. 또 이런 종목 위주로 잘 대처해드리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전략을 들어서 대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원체 교육을 잘 해드리고 있다 보니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해서 개별 매매 기준에 상한가 잡아내시고 윤정도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합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뒤에서는 지들끼리 그냥 얘기해요. 누가 뭐 주가를 관리하니 많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잡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강가자 선생님께서 세미시스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부터 해서 또 우리 김우열 선생님께서는 265%의 수익 범위를 제가 생각할 땐 지우는 걸 보면 수익금이 적으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뭐 몰빵하려고? 인생 멋있어 까짓것 하고 뭐 몰빵하려고? 그럼 이런 데서 수익 났다가 이런 데서 망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데서 수익 났다가 이런 데서 망해요. 응? 이런 데서 수익 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를 못 봐. 끝까지 이런 종목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날 하루에만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눈물. 또 이런 종목 하는 분들이 신용 쓰고 스탁론 쓰고 물론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었겠지만은 어찌됐든 올려놓은 폭의 기준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어찌됐든 거래량이 수반되어야만 움직임이 나온다. 매물벽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개인들은 다 넘겨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물벽인 거예요. 대형주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인한테 물량 뭐 얼마나 넘겨줬다고 어디 무슨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메이저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연동된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매매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드릴까 하다가 그냥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무슨 얘기냐면 상한가 수준 빡 찍고 나서 푹 내려와서 고점 대비 거꾸로 VI, 웃을 일은 아니지만 거꾸로 VI가 올렸어요. 하락 VI가. 그래서 그때가 얼마냐면 6,100원대예요. 6,100원대. 그런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때 당시 기준에 150만 주대 매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대주주 지분은 또 11%예요. 결론은요. 진짜 이건 그냥 지들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어. 다만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150만 주 걔네들 정체가 뭘까? 공매도 상환일까? 대차 상환일까? 아니면 단타 들어왔나? 4% 수준의 물량을 액분한다는 게 호재야? 무슨 호재야 그게? 액분이. 뭐지?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든다면 들어가셔서 대략적으로 뭐 5, 6% 수익 창출은 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고 못하지. 응?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분명히 지금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자 18,600원이야. 이러면 안 돼. 사실은 17,000원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윤정도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1조 미만이에요. 두 번째 하루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됐어. 그래서 개별 매매.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집이 얼마가 돼 있냐면요. 오늘까지 해서 한 13% 매집이 되죠. 오유, 언제부터? 11월 12일부터 보름 만에 20일 만에 20일 만에 13%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죠. 매집 평균 단가는요. 15,000원,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붙었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에는 뭐 저 정도 매집에 제한적인 공매도 상한도 일부 있을 거며 대차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거래대금이 자 고점을 18,600원 이상에서 계속 고점을 넘기면 2천억 수준도 거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지면 요거는 이제 뭐 단기 변동성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9천억 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 시가총액 1조 넘기면 우리도 수익으로 20%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DB하이텍에서 보신 것처럼 또 신텍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이만큼 매수했다고 해서 또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끌어올린다? 그건 아니야. 내가 샀다 끌어올린다? 윤정도 형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구나. 내가 끌어올려줄게. 차익 실현하세요. 그러면서 막 끌어올려줘. 어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단할 비덴트를 예측을 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죠. 추세나 변동성 보고 거래대금 보고.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이게요? 끝내주고요. 그거는 심리.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심리. 명분이 있구나. 요 명분, 요 모멘텀으로 메이저들이 건드려주고 있구나. 건드려줄 때 따라붙으면 거기서 그들도 차익 실현하고 나가버리는구나. 나는 메이저 편에서 내가 수익 잘 창출해야지. 얘네들 여차해서 음봉 떨어지면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왕이면 보면서 대처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보다도 누적적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쪽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많단 말이죠. 13% 쌍끌이로 들어왔어? 니들 하는 건 내가 그대로 볼게.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은 위로 쌓아 올려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야. 왜 위로 쌓아 올려? 쌓아 올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매집 다 됐으니까 내가 수익 내려고 막 위로 쌓아 올려야지. 그냥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쌓아 올린다고 막 주가가 올라가나? 누르지. 다른 데 누르는 게 인위적으로 아니지. 나는 차익 실현하는 거야. 차익 실현과 매수의 싸움이 매수 강도가 더 월등해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왜 매수 강도가 월등해지냐?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꽃 내리네. 야, 보니까 다른 애들 미리 다 샀네. 괜찮아. 난 여기서부터 살래. 보니까 이거 실적 개선되면은 대략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이거 팔려면은 뭐 더 들어올. 야, 난 매수야. 그러면서 하나, 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또 다른 외국인 또 기관 투자자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래 골고루 쌍끌이로 매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버슈팅 나오는 거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나는 자금 집행을 하고 싶어. 100억을 사고 싶어, 오늘.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30만 주 사고 싶어. 근데 밑에 30만 주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체결이 되냐고, 누가 던져주냐고, 우리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있는데, 야, 그거 남들이 그거 평균 단가 16,000원에 12%나, 11%나 샀어. 야, 프리미엄도 없이 니한테 줄 거 같니? 안 줄 것 같은데. 밑에서 걸어놔봐야 안 준단 말이야. 난 성격이 급해. 난 자금 집행 빨리 하고 다른 것도 매매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위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쌓아올리나? 아니야. 잡아가요. 근데 매수가 계속 붙어. 내가 거래를 터트리니까 옆에서도 붙어. 에이, 짜증나네. 그냥 다 사, 그냥. 이러다 보면 서로가 사. 거기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와.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땡기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막 담고 내가 대장놀이 할 테니까 니네 따라와라 그러면 이럴 경우에 또 저쪽에서 편입한 건 내가 들어올려도 인덱스 상품이야. 그러니까 조금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럴 경우에 내가 좀 더 세게 들어올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세게 들어올린다는 건 뭐야? 거래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원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 거래대금 2천억이 넘겨져야 20이 전후에 놓여지고 그럴 때 변동성이 확장을 보는 거예요. 얘는 두 가지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오늘 거래 터졌고 더 사주겠지 했는데 안 사 얘네가 오늘 자금 집행 끝냈어 안 사. 이렇게 있는 거 멈추고 안 사. 위로 안 살 거야. 안 사. 나 자금 집행 다 했어. 다른 데들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질질질질 거래대금 없이 질질질질질질 미끄러져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추가 편입할 수 있는 여력. 단기 매매로 접근했다면 말 그대로 뭐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세 매매로 했다면은 밀려 내려올 때 같은 자락에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을 보면서 내 편입 단가 대비 3% 혹은 5%가 말도 안 되게 밀렸어. 프로그램 매도도 없고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거래량 속에서 떠넘겨줄 수 있는 물량도 제한적인데 뭐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눌렸어. 그럼 그때 추가 편입을 고려한다는 거죠. 위로 세게 들어 올리는데 개인의 흥분이 아니라 메이저들의 실질 수급이 들어와. 매수광 더 좋아. 그러면 같이 또 따라 붙는 거죠. 그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윤정도가 이런 식으로 문자 사인 드리는 거예요. 목표주가 21,000원인데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오늘은 터졌지만 내일부터 다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집이 돼 있네요. 3% 추가 강세를 띄면 매수 사인을 드린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지금 직원분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바로바로 보고 해줘요. 전자출판 이거 빨리 연락해서 업체한테. 왜 깜빡이냐고 계속. 이거 이렇게 놓고 해서 어떻게 그 타방송사 또 납품을 할 거냐고. 신규 편입 5%.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 편입 5%. 그럼 18,600원에 일자 편입한 거고 못 사신 분들은 이 가격에 사세요. 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프로그램이.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자기들이 사서 위에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죠. 그 물량 막 6만 주, 7만 주 막 한옥가에 쌓여 있는 걸 다 잡아가 프로그램이. 그럼 그게 뭐야? 외국인 기관이죠. 특히 외국 계좌. 오케이. 19,000원 편입. 응? 19,000원 5%도 해서 10% 편입. 시가총액이 1조가 돌파되거나 그럼 9천억 원대였어 이게 지금 초반. 거래대금이 2천억을 돌파할 경우에는 수익으로 20% 비중까지 확장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조절하십시오. 10%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나는 변동이 너무 커. 그냥 난 3%만 할 거야. 2%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최대 폭을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000원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강세가 또 나와. 근데 또 프로그램이 사재껴. 40만 주 막 넘겨 프로그램이 매수가. 오케이. 5% 편입. 했더니 뭐예요? 10% 비중은 유지하고 현재가 1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만 물량 전혀 없으시면 이 가격이라도 들어가십시오. 왜? 더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메이저가 들어올리는 겁니다.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42만 주인가 하고 있다가 급격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아니면 차익 실현인지 손바뀜인지 몰라요. 하여간에 매도 물량이 한 명이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 명이 프로그램도 매수 하니까 밀려서 32만 주수까지 내려오고 둔화되고 매수가 주가가 막 이렇게 내려버렸어. 그러면 19,300원에 샀는데 600원 빠졌으면 얼마야? 3% 밀린 거죠. 밀렸는데 요 자락에서 보니까 다시 막 사. 그래서 매도 한쪽이 산 건지 아니면 신규 매수가 손바뀜으로 산 건지 40만 주를 넘겨 40만 주 수준이야. 추가 편입 10%. 맨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10%,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10% 편입할 수 있습니다. 1조 넘기거나 거래대금 2천억 돌파시 어쩌고 이쩌고. 그리고 내일부터 만약에 거래가 둔화되고 눌려.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3%, 5%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밀리는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매매를 변동성 매매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나가세요. 다른 쪽 매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는 한번 나오면 막 8%, 10% 이상 수익이 나와버리니까 당일날도. 그럼 이쪽에 추세 매매하겠다. 나 손실 보고 못 팔아. 혹은 뭐 수수료 빼고 못 팔아. 좋잖아. 반도체 뭐 지금 화랑이고 좋잖아. 그러실 경우엔 추세 매매.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느냐. 변동성 어느 정도 주느냐. 예쁜 공대님이 10시 24분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뒷부분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어우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이 언제 올려주신 거야? 16시 1분에 어유 8% 수익. 오늘 상승률 상위 9위입니다. 상승률 상위 9위. 시가총액 그래도 9천억 원대 종목이. 그리고 1조 미만의 종목이니까 상승인 때 확인형 뜬 상태에서 흐름이고 1조 미만의 종목이니까 15%까지 따라 붙는다고 했고 어제도 비던트를 그렇게 잡아낸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자 사인 다 나간 거고요. 이렇게. 그죠? 채팅방에도 똑같이 VVIP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무료방에도 올려놨어요. 자,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변형, 샛별형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 부분을 양봉으로 치고 장악형의 기준으로 잡아서 장악 확인형까지 볼 수 있고요. 갭은 형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 거래대금은 더 터질 걸로 봅니다. 이때 이후에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의 기준에서의 IT 주도주들의 폭등 랠리 80% 들어 올릴 때 그 랠리 이후에 처음으로 5MA, 20MA 거래를 터트린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거. 이쯤 되면 알아들으셔야 돼.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 그럼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윤정도보다 떨어지시는 분들이요. 그러면은 무조건 VVIP 들어와서 무조건 윤정도를 신뢰하고 믿고 매수 그럼 매수하는 것뿐이 안 돼.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와 진짜 그러네.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게 딴 데 채널 돌렸더니 뭐 20배가 터졌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윤정도가 명확히 집어주네. 5MA, 20MA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5MA, 20MA 확 넘겼잖아요. 이거 안 넘기고는 시세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서의 100만 주하고 여기서의 100만 주 같겠어? 여기서의 1000만 주하고 여기서의 1000만 주가 같겠어? 여기서 1000만 주 해봐야 1000억분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1000만 주면 2000억이야. 더블이야. 거래대금이 똑같은 1000만 주인데.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본다고. 여기서 지금 상승 잉태 확인이 떠서 이거 얼마? 17,200원에 왜 못 사냐고. 오늘 은봉에서부터 그러니까 개파락 약보합에서부터 그냥 매수 강도 때려주는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져서 있는데 왜 개별 매매를 못했냐고. 윤정도가 다 잡아줘야 돼.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되는데 1,000억이 안 되는데 잡아줄 수 있죠. 어떻게? 매집이 돼 있으니까 매집을 갖다.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나 거래대금 자료 주세요. 야, 나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거래대금 자료 주세요. 그러면 나 공부할래요. 그럼 거래대금 자료와 거래대금 동영상 링크를 계속 드릴게요. 그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전문가 있죠? 그게 무슨 전문가야 걔네들이.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채팅창에. 아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가 둔화돼 있어. 덱스터 지금 거래가 확 둔화돼 있죠. 덱스터 이거 거래 둔화돼 있는 거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요 뭐가 있고요 재료가 이게 뭐가 있고요 지금요 뭐 결국은 거래가 터져야 누군가 메이저가 사든 큰형이 사든 누가 사든 거래가 터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지금의 추세는 소형 운영사 일회용 자문사 그리고 동일 섹터의 자금을 받은 쪽 그 외국계 기관 또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 중형주급에도 들어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자체 수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단기 성향을 만듭니다. 그 단기 성향을 만들 때도 막 변동성 상한가가 오르죠. 그게 바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젠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잖아요. 시젠이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유 그거는 명분인 거고 그 이유에서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어떻게 터졌어요? 7천억씩 터졌죠. 근데 윤정도는 7천억 터질 때 단기 수익의 목적은 가져가더라도 그 이상을 안 봅니다. 왜? 예전에 거래대금이 1조에서 2조씩 터졌거든. 그래야 레일리가 나와요. 그럼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10만 원에 들어가서 30만 원까지 한 달 만에 더블 이상 수익을 매수 매도하면서 다 잡아먹을 때 그때 거래대금이 1조에서 2조씩 터졌어요. 근데 지금 7천억까지 깔짝된다고? 그러면 단기 변동성 매매만 해야지. 더 터지면 그때 시전 형님 감사합니다. 1조씩 터져? 1조 5천억씩 터져?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콧놀이팬데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해를 못하면서 뭐를 해? 이번 강연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종목 뽑아내는 방법까지 엑기스 윤정도 뭐 먹고 사나 다 알려주면 이번 강연에 12월 10일 강연에 정부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집합금지가 되면 취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명 딱 소규모 강연을 할 거예요. 이제 자리 4명인가? 4명인가 5명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가져가시고 VVIP 회원님들이 진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는지 혹은 손실이 있는지 원망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같이 축하하러 오셨는지 뭔 축하? 계좌가 빨간 불기둥이 뻑뻑뻑 나오니까 다음 주 폭등 랠리라고 봅니다. 시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도주가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윤정도 생일이잖아. 음력 생일 12월 12일. 응? 행복하게 재밌게 그날 10일 날 강연할 때 뭐든 퍼드리겠죠. 뭐든 퍼드리겠지. 네이버 조선인물 검색에 윤정도 검색해 보시고 증권카드 이거 맨날 이렇게 넣어놓지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빼놨는데 우리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 들기 편한데 이걸 눕혀놓으면 힘들잖아요. 이 카드가 럭키증권 카드. 이게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92년도. 그럼 그것만 해도 30년. 실질적으로 34년 된 카드입니다. 이게. 이런 카드 당일날 한 번씩 만져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카드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극대홍주로만 방송 나가면 무조건 극대홍주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인 거야. 지금 VVIP 회원님들 300분이 넘어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300분이 넘어요. 그분들이 왜 VV를 선택을 하셨겠어요? 극대형주에서 수익이 나고 내 계좌에 수익이 나면 나머지 변동성 종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 종목도 꼭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5천억짜리 보실 필요 없어요. 1조 이상짜리에서도 8천억짜리 위메이드가 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25조짜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오는 과정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는 과정에 상한가 진입하고 43조까지 시가총액 형성된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한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13조짜리 NC소프트가 11월 11일 날 상한가 17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에서 작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LG전자가 우리 주력주 LG전자가 날짜도 안 잊어먹지. 가격도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상한가. 그 수익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장이잖아요. 작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갈 때 셀트리온이 25% 장중에 올라가요. 얼마 거래되고 2조 7천억씩 터지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인물 검색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나오고. 오세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나 금요일 날 불기둥 만들어 놓고 주말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어지간해선 금요일 날 그렇게 충격 없을 거예요. 오히려 3,000포인트를 넘기면 넘겼지 충격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6% 12월 첫 거래일에 올랐다가 1%로 꼬리 달고 마감했는데 시간에 또 강세야. 요거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선반영 아니지. 선반영은 얘가 800%대 훌쩍 넘기고 있는데 하이닉스 290%뿐이 못 움직였어요. 실적은요. 하이닉스가 월등히 뛰어나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겨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벤트를 해드리는데 이건 처음일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벤트입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강연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나 강연에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선착순 딱 4명까지만 어떻게? 2개월을 더 드립니다. 윤정두 생일 기념?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기둥 기념.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 이거 처음 오픈해 놓은 거죠. 어제 거 녹화 방송 봐봐요. 그제 거 녹화 방송 봐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금액에 다 과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전화해서 야 나 이번에 가입했는데 2달 더 줘. 안 돼. 저기 뭐 이마트 가가지고 신라면 사고 있는데 1 플러스 1 한다고 나 어제 샀는데 1 플러스 1 하나 더 줘. 주나? 안 주지? 연장하시면 되지. 연장하시면. 그것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딱 그 자리가 4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2달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가입에 관심 없어. 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2만 원에 스페셜 강연에 내용을 모르겠으면 정확히 공지사항 여러 개 있으니까 다 보시고 우리 직원분들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공지사항 제대로 보시고 진행을 하세요. 강연에만 오시는 분들은 20년에 만들어 놓은 9시간짜리 강의 5강, 45시간짜리 강좌. 이게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하나당 110만 원에 총 550만 원에 판매되는 거 그 교육자를 통으로 드립니다. VOD 교재까지. 그 다음 USB 99만 원 상당인데 기초교육 강좌 16강, 15시간. 이건 2015년도에 제작한 거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99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것도 통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기준에 올해 8월 기준에 50분짜리 25강 한 20시간 이상 되죠. 그거를 396만 원에 팔고 있을 거예요. 팀원에서 지금 또 쿠팡에서 그거를 다 드릴게요. 그럼 총 80시간 강의 자료를 이번에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드려요. 나 강연은 못 가겠고 나 이거 그냥
이거 뭐, 오우, 1,000만 원 이상짜리 강의인데, 80시간짜리 강의인데, 22만 원이나 사고 싶어요. 그건 안 드린다고.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선착순 것도 4명. 세 가지의 이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회원가입 안 해도 돼.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드리고, 그날 당일날 강의 듣고, 비법 가져가시고, 그날 찍는 동영상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호텔 식사하시고, 또 뭐 샴페인이든 와인이든 위스키든 한 잔씩 하시고, 또 많이 드실 분들은 많이 드셔도 윤정부가 그건 다 결제해드리고, 그리고 그날 숙박하실 분들은 숙박하시고, 그 다음날 조찬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점심까지 드실 분들은 점심까지 드시고, 1박 2일 끝. 당일치기로 오시면 당일치기로 끝. 그럼 세 번째 이벤트는 뭐냐? 세 번째 이벤트는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응?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거를 왜 여기다가 오픈을 하냐고? 왜 여기다가? 기존 스페셜 회원님들은 스페셜 방에만 알려드리면 되지. 신규 회원님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오픈을 하냐고. 이렇게 무서워요. 철두철미해. 특히 여러분들의 자산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운영은 명확하게 해야죠. 이거를 왜 오픈하면 안 되는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직원할 자격도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VVIP 방에 계신 분들의 혜택사항과 스페셜 문자방에 계신 분들의 혜택사항과 일반 회원님들의 혜택사항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걸 오픈해놔? 그럼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어. 야, 너희들끼리는 스페셜 문자방에서는 VVIP 방 3개월 플러스 3개월 플러스 3개월 더 줘서 총 9개월에 1,500인데 야, 나는 왜 7달만 줘? 기분 나빠서 나 같으면 하겠어요, 가입? 거기다 VVIP는 더 혜택을 드리겠지? 그럼 기분 나빠서 하겠냐고. 근데 그분들은 원체 그 이전부터 과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따구도 생각을 못하고 이걸 디자인하면 되겠어요? 윤정두가 직접 하도 안 돼서 윤정두가 직접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를 안 하면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따르라를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여러분들도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 해서 수익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 잡아서 내시는 분들이 드물어. 그냥 이러고 내게다 펄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싼 게 비지떡인지도 모르고 싼 데 가서 어떻게 몰라 그러고 그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의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거 이게. VVIP 회원 가입은 3 플러스 2개월이에요. 단 한 번도 2개월 더 드립니다가 없어. 1년에 한 번 행사를 할까 말까 하는 행사예요. 3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을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 조건을 딱 4명 남았어 자리. 나는 이거보다 그러면 VIP 문자로 갈 거예요.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요거. 단 한 가지는 나 강연에 참여할 거야. 강연의 비용 별도지. 강연에 참여할 거야. 대신에 10일 날부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뭐 13일부터 내가 서비스 받느니 이왕이면 지금 서비스 받게 해줘. 나 결제 다 할게. 그럼 그거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강연에 없이 이것만 해줘. 이건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4명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 이걸로 해줘. 안 되잖아. 형평성이 없잖아. 1 플러스 1은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마트 갖고 맨날 신라면 한 봉지 더 주세요. 하나 더 내놔. 안 하잖아. 아주 특별한 뭐 창립 몇 주년 하면 모를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에 망설이고 계셨던 대기자들 많죠. 전화 다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무지하게 혼날 거 각오하고 있고.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해나?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지금 강연의 특전이야? 그럼 왜 스페셜만 있고 VVIP는 왜 없어?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 같아요. 무섭게 혼내줄 거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에 대해서 윤정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종목을 쥐고 있거나 윤정두가 차익 실현을 하는데 가져가시거나 윤정두가 이 종목은 안 된다 했는데 가져가 그러면 안 돼요.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가셔야 돼요. 자, 콘네드 숙박은 30만 원에 방 4개 잡아놨어요. 지금 방 3개 나갔어요. 제주도에서 또 올라오신데 우리 태민 선생님께서 올라오신다고 결제 다 했어. 그러니까 한 분 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다 주무시는데 만약에 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내가 더 빼놓을 테니까. 시중 가격이 아마 한 40만 원 할 거예요. 금요일 가격 기준에 요 가격으로 빼놨습니다. 요 가격보다 한 몇만 원 싸. 근데 뒷전 처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오케이. 그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 부분 평상시에 보고 계셨던 분들은 와 기회다 하고 생각하시겠죠. 선착순 4명이에요. 빨리 해서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새벽에 뭐 재방송 보신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해서 결제하고 마무리 끝.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PER이 11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어도. 응? 빨리 넘길게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황 뭐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그 야간 근무자들은 방금 그 강연에 안내해 드린 거 있죠? 그거 딱 잘라가지고 동영상 딱 올려놓으세요. 뭐 중간에 막 악쓰고 그러면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 편집할 수 있으면 그 부분 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보셔서 그거 좋아하겠어요? VVIP 혜택, VIP 혜택은 당연히 별도로 있는 거지. 일반 가입자분들 혜택은 따로 있는 거고. 그거를 다 아무 생각 없이 오픈을 해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운영되는데 그냥 막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1시 12분이에요. 녹화방송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이거 지금 실시간 아니었어? 아니에요. 지금 해드리는 거고 23시 방송 끝나고 또 보시는 재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새벽 방송 보시고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새벽에라도 빨리 신청하시고 자료 신청하시고, 아시겠죠? 22만 원에 80시간 강의를 어디서 들어? 저쪽 옆에 채널 가봐요. 4시간, 5시간 검증도 안 된 거. 일회성 강의에 자료도 안 주는데 그거를 뭐 500만 원까지 받고 있더라고. 1000만 원 받는 애도 내가 봤어. 내 기가 차가지고 어휴. 그 우리가 그 한국경제TV 와우파에 1년 또 강의해 주면서 그 자료들 애들 거 다 보거든. 다 인터넷에 있는 거 짜집게 해갖고 자기가 하나도 없이. 아휴. 하여간에 80시간 강의 강좌를 강연에 참여하시는 조건에 USB, VOD 다 4명 딱 남은 자리니까 그거 하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어찌 보면 오늘 내일 시간 없겠죠. 4명 다 차면 뭐 더 이상 해드릴 수 없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자, 삼성전자 부분이나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넘길게요.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장중에 하이닉스 전략 올려드렸어요. 지금 하이닉스 장중 전략 올려드릴게요. 지금 장중 하이닉스 전략하고 시황 전략하고 올려드릴게요. 자료까지. 그거 참조하세요. 장중에 올려드린 거 그대로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순위가 잠깐 미끄러져 있는데 조만간 치고 올라올 거예요, 순위로. 그렇게 해서 이 문자들 보시면은 뭐 11만 4천 원, 뭐 언제 이게 29일. 시장 깨지는데도 다 필요 없어. 시장 깨지거나 말거나 하이닉스가 강세인데 뭐. 그리고 오늘은 그 스페셜 방송 들으신 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공지를 분명하게 해드렸어요. 향후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윤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엄청난 강세를 띌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 거래대 대금 보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엄청난 강세를 띌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 지수가 강한데 안 좋을 때 아우르고 같이겠지만 강할 때는 VVIP, VIP 문자는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문자를 안 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2월 2일입니다. 문자가 11만 7,500원에 나갔어요. 늦었더라도 얼른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장 전에요. 시황을 다 설명했어요. 개장 전에. 개장 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국장이 이랬는데 새벽 4시 넘어서 5시 넘어서 순간적인 급락이고 그 영향은 없다. 지금까지 계속 노출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충격이 없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올랐다가 꼬리 달고 1%로 끝났지만 전거래일 대비 상승이다. 음봉이더라도. 그리고 주봉 추세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시간에서 또 강세다. 결론. 하이닉스 맨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어제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시초가가 11만 5,500원, 저가가 11만 5천 원이었어요. 자, 이거 편입입니다. 라고 라이브 방송은 1순위 매매 전략이 이해해요. 근데 문자 만들고 혹은 또 옆에 거 종목 잡아주고 하는 사이에 이 정도로 올라와서 오케이, 이 가격에서 매수. 왜? 미국장이 깨졌는데 선물이 0.5% 강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위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기전 접종을. 나머지 애들은 깨져 있으니까 반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얘네는 위로 표현을 해요. 물론 뭐 12만 2천 원, 3천 원 찍고 밀린 거, 아니 그거는 35% 오르고 눌린 정도 수준인 거고. 결국은요, 추가 편입. 11만 8,500원에서도. 그리고 12만 원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12만 원 이하를 여러분들이 추가 편입. 결론적으로 이 PER 6배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팔아서 뭘 사게요? 윤정도를 혼내십시오. 시장이 미쳤습니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오.
과도하게 조정폭에 부정적인 해석이 계속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에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고정거래처 가격 끝내주는데 왜 그러지? 반도체 D램 현물 가격 PC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세일즈하고 다닐까?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러니 그것은 주가 조정에 대한 명분이 됐을 뿐이고 실질적인 펀더멘털 훼손은 아니다. 다시 이제 컨센서스는 상향되겠죠. 하향돼 있던 컨센서스도 저평가로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의 수익을 일단 어쨌건 잡아가죠. 하이닉스 저점에 매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하이닉스 94,500원입니다. 평균 단가 98,400원입니다. 또 124,800원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고생했던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무 종목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저 종목을 중간에 팔아서 다른 종목을 샀을 때 결과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공이 됐을 가능성도 높지만 주력주에서 시장 주력주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가격도 많아요. 11만 5천 원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 굉장히 많습니다. 11만 1,500원이 아니라 높은 가격 12만 원대 또 13만 원 기준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저점에서부터 잘 편입이 돼 있고 하루에 8%씩 올라오는 하이닉스의 오버슈팅의 우려감이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제 스타트된 거예요. 이제 스타트된 거를 내가 이거 9만 원에 못 샀어. 그럼 언제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잘 사잖아요. 우리 위메이드 지금 다 갖고 있어 우리도. 근데 위메이드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왔는데도 사잖아.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10배 올랐나? 왜 막연하게 하이닉스는 그거지. 하이닉스 사서 언제 내가 원금 회복해요. 언제? 올해 12월. 또 언제? 1, 4분기 내. 그렇게 해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잡아낼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업종을 탐색해야 된다. 이게 시장 지수라고 하면 왜 2등, 3등, 4등에서 마음고생하고 수익을 들내냐 이거죠. 결론은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갭에 대한 전략 이런 거 윤정두 머릿속에 다 있어. 윤정두가 기준 잡아주면 끝나. 끝이야.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결론은요. 자 봅시다.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윤정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34년 노하우를. 그리고 그대로 대처를 하시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갭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갭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럼 얼마예요? 2만 원 이상 9만 원 저점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3만 원 이상이 1차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봉상의 갭에 대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3만 원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갭이 하나가 더 나와줘요. 그러면 목표 주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상향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갭이 나오면 왜 목표 주가 상향되느냐? 아니 보합에서 출발도 아니고 갭 상승이 나온다면 누군가가 매수를 위로 해주는데 개인들이 사서 위로 될까 그게? 아니지. 거기에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챙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 소중하지 않아요? SSS부터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SSS.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SSS. 얼른. 상상도 될 수 있고 SS, S라인. 스프링 노트에 좀 공부 좀 하시라고. SSS. 여러분들 그날 오시면은 스프링 노트 문나님 또 무한수익 선생님이 연락을 드려보라 그래야 되겠다. 그 스프링 노트 한 번씩 갖고 오시면은 제가 도서를 내드릴지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분들이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배분들 또 공부 자료도 보시고 그분들이 4개월 만에 대형주 가지고 계좌 수익 70%씩 내는 4개월 만에 25조짜리 이론 종목 편입해서 4개월 만에 SSS 얼른 SSS 그렇죠. 능동적으로 SSS 오케이. 잘 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돈 내고 있는 그 전문가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의 1등이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5MA, 20MA를 넘겨 안 넘겨요. 5MA라는 거는 이동평균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 이동평균선 5MA, 20MA의 거래를 넘기고 양봉의 흐름이냐 확장성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보세요. 눈으로
눈으로 봐보세요. 5MA, 20MA 넘긴 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기고 음봉인 날은 있지. 넘기고 양봉인 날이 있어요? 없죠? 웃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작년에 여기서 11월부터 12월, 1월 달,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해서 15만 원대 찍을 때까지 넘겨 안 넘겨요? 이렇게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 대비 얘기했잖아. 이 위치가 예를 들면 8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긴 15만 원이에요. 8만 원에 1000만 주 터지면 8천억이야. 15만 원에 10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에 거래량 1000만 주하고 여기에 거래량 1000만 주가 똑같겠어? 근데도 지금까지도 시중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 어쩌고저쩌고 엄한 소리 하고 있죠.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은 변동성이 위메이드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온 그 친구들의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근데도 거래량만 운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난 단 한 번도 거래대금 교육해주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윤정도가 제일 훌륭하다는 거야. 잘난 체 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시죠. 우리 그 고가 상품에 300분 이상 들어와 계신 분들의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더 훌륭하시고 인지도 높으신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인정을 하니까 아 그래 주식만큼 윤정도야. 새카맣게 어린 그냥 친구여도 30대부터 해서도 난 윤정도 선생으로 부를게. 응? 아 윤정도 선생 주식에는 박사니까 그럼 한번 해보소. 상승인 때 확인형이 또 있어 지금 오늘. 거래량 수만 대 있어요. 거래대금이 수만 대 있다고. 이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이닉스가 약한 종목의 거짓말쟁이들 이 고점을 2000년 1월, 2월에 넘겨요. 시장은요. 이때 시장은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 있었지. 이렇게. 시장은. IT는 다 강한데 시장은 나머지 업종이 다 깨지니까. 왜? 실적이 안 되니까. 그러다 코로나19 터질 때 얘네만 시장만 이렇게 깨졌죠. 2016년 대비 이렇게 깨졌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급등이다 하고 야 하이닉스님 바보야 얘는 왜 못 가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있으니까 계좌가 10% 타고 10% 타고 수익이 목적 아니에요? 왜 근데 합류를 안 해? 혜택을 드리는데 이 폭등이 나오는 기점에 이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폭등이 나오는 기점에 이 거래대금을. 이때 거래량하고 같겠냐고. 25,600원에 25,600원에 1000만 주면 얼마나 그랬어요? 2,500억, 2,500억. 15만 원에 1000만 주면 1조 5천억. 같냐고. 그걸 거래량을 따지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계좌가 10% 타고요. 80시간 교육이 그냥 교육인 줄 알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그런 교육 자료가 증권사에서 나 증권사 임직원 교육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두세 명 있어요. 현재.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교육하러 들어갈 것 같아? 증권사에서 바보야? 검증도 안 되는 애들 불러도 교육받게? 그럼 뭘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소양 교육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계좌는요. 이렇게 하면 잘된 계좌야. 우리 고객 이렇게 고객해요.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윤정도는요. 그 어렵다는 파생 교육. 우리나라에서 파생을 제대로 알고 방송 나와서 유료 활동하는 사람은 난 단 한 명도 못 봤어. 농담이 아니라. 파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융공학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을 증권사 가서 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윤정도 교재, 자기 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윤정도 한 명, 한 명. 응? 채널 돌리면 뭐 증권사 내가 임원이고 임원 아니야. 계약직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계약직이에요. 무슨 임원이야 자기가. 나 어디 증권 어디 지점의 이사인데 지점의 이사가 왜 가 있어? 정신 나갔어? 계약직이야 계약직. 영업이사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이 아니라. 더 이상 속지 말고 계좌 더 이상 퍼런 거 들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방송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계좌 한번 부활시켜보고 빨간 불기둥 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은 얘네들이 내준다고. 여러분들 방송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시가총액 1위, 2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으로 떠들어대면서 그 종목으로 수익 내주는 전문가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야간에 털어서 내일 상한가 종목 잡아줄게 해서 결국은 야간에 보통 2,000명 들어와. 한국경제가. 2,000명 무방에 들어와요. 거기서 조금 이게 잘 턴다는 애들은 100명, 150명, 200명을 땡겨요. 하루 저녁에.
그 다음날 절반 가까이 환불이에요, 환불. 아니, 속았구나 하고. 귀찮은 분들은 또 환불도 안 하고. 문나 선생님 강연회 때 오실 건데, 예? 인출을 1억을 하셨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3억으로 시작하셨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데브시스터즈 이런 걸로 수익 내시고, 5월에 회원가입하셨거든요. 그 5개월 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친구, 이게 VVIP 방송 채팅방이에요, 이게. 예쁜 공주님도 이날 오시고. 몇 년 되셨죠, 저랑? 15만 원에서부터 친구 찬스로 20만 원 목표인데 20만 원은 무슨 36만 원 갑니다. 36만 원 갈 때까지 갖고 갈 수 있었느냐?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합니다. 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25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한가 30%씩 나와버려. 3% 갭상승에 30%. 거래대금 4조씩 터지면서. 그 수익 다 잡아먹죠. 문자 그날 8통 나가서. 얘만 8통. 매수! 그리고 꼬리 달리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상거래를 눌리고 8월 17일 날 도합에서 25% 올라옵니다. 근데 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더블 났어요, 보름 만에. 예? LNF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이런 데서 다 수익 낸 거예요.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12, 13위 하고 있죠. 얘 1조 이상짜리죠. 이런 데서 다 수익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일 날 추가적으로 수익 내면서 계좌 수익률이 얼마? 70%가 된 거예요. 70%.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위메이드 10월이죠. 10월에만 위메이드 200% 이상. 게임주의 여왕. 게임주에. 게임주에 관련된 그 공부하신 자료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VVIP방에 올려주시고. 롯데정밀화학은 9월 25일 날 차익 실현, 29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11월 3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했더니 그 다음날 운봉 8%씩 막 6%, 7%씩 막 밀려. 운이 좋았다? 아이고 참. 단기 변동성 확장에 오버슈팅에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이걸 놓치면 장악형의 전량 차익 실현.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 들어가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인데 캔들 크기가 이따만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예? 갭상승 나왔으니까 원래 캔들이 이만한 거예요. 상승률이 이따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때 못 팔았어? 장악형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디서 재편이 돼? 5MA, 20MA 이거만 배웠어도 9시간짜리 중에서 엑기스 요거 조금 배운 게 이게 110만 원짜리 강의인 거예요, 사실은. 9시간 중에 일부의 내용이지만 없는데 뭘 사냐고, 뭘 거래대금이 없는데 뭘 사냐고. 금봉인데 뭘 사냐고. 낙폭가든 개뿔 무슨 낙폭가대야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거래되고 20년 넘기면서 상승 때 확인형 나오면 그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들의 캔들 시중에 다 나와 있다고 웃기죠. 캔들 100시간도 교육할 수 있어요. 캔들 교육 자체를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정두뿐이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윤정두 거는요. 시중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실전에 대한 내용이거든. 남들은 110만 원 과금해서 9시간 교육을 5파트를 들어서 450만, 550만 원씩 내고 듣고 강의 한 번씩 하면은 막 396만 원짜리 20시간 한 달짜리 강의 듣는다고 줄 서도 듣고 그거를 이제 녹화본을 다 드린다는데 이런 계좌 수익 원하시지 않아요? 종목 하나에서 단타 쳐서 에이 계좌 수익 우량주에서 계좌 수익이 작년 기준에 246% 이런 수익을 원하시지 않아요? 후기를 막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내 돈 내고 후기를 써? 내 돈 내고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전화번호 빨리 전화번호 빨리 상품 설명도 필요 없어. 지금 시간도 없어. 이벤트 혜택 부분은요. 옛날 어제 거 그제 거 일주일 전 거 다 뒤져보세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에 2달을 더 드리는 이벤트가 있는지 없어요. 3 플러스 2에 2달 더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나 이거 더 줘. 그건 불가능해요. 이마트 가서 1 플러스 1 어제는 1 플러스 1 안 했는데 나 한 봉 더 줘. 안 주잖아. 저렴하다 느끼시면 연장하시면 돼. 근데 VIP 고객님, VVIP 고객님들은 추가 혜택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 드리잖아요, 솔직히. 다만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 20명 중에서 4명 자리 남았어요. 4분까지만 다른 분들이 캔슬하지 않는 한 4분까지만 이 혜택을 드리고 더 이상 혜택 없습니다. 나 강연에 못 오는데 이거 해줘. 그것도 안 돼. 대신에 나 강연에 올 테니까 강연에 가금하고 이거 가금할게. 당장 금요일부터 나 서비스 받게 해줘.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해드릴 수 있어. 근데 강연에는 안 올 거야. 이것만 해줘. 그건 안 된다고. 4명 선착순 끝나면 끝. 지금 당장 전화하시라는 얘기. 새벽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일 돼서 나 늦게 봤어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 지금 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부분만 짧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그 종목 올려드리고 장중에 전략 잡아드려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비덴트 22%의 수익 다 잡아먹고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7,000원 초반에 잡으셨어야 돼요. 예쁜님 올려주셨잖아요. 13% 정도 오늘까지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다 날라가네. 저점 대비 15% 날라간 거예요. 어제 오늘 다 밀려 내려갔다. 저점 대비해서 다. 결론적으로 이제 HMM도 보시면은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시세가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상승 장악형이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나 수익 났어 이러셨잖아. 또 HMM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상승 형태 확인형에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주봉상에 상승 장악형이 거래 수반돼 있어요, 없어요? 수반돼 있어요. 상승 형태형의 월봉에 이제 거래대금 수반되면 이 흐름까지 지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 변동성 확장은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매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 이건 빨리빨리 넘깁니다. 실제 여러분들께 이거 매매하세요. 투자주의 조치 들어가 있는 종목을 윤정두가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을 이거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수익을 내셨고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코멘트를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잡아내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넘겨야 돼.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문자입니다. 18,600원. 원래는 얼마요? 17,000원대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17,000원 초반 그것도. 그거는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 뜬 기준, 매집의 기준, 거래대금 터진 기준.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자가 주성 엔지니어링만 5통이 나갑니다. 확실하게 잡아낼 땐 잡아내셔야 되고 단기로 개별 매매했었어요. 이런 수익을 내셨어야 돼요. 17,000원대 들어가셨겠지. 그러니까 8% 수익이 나오죠. 그죠? 그 기준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동영상 다 올려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강연에 오시면 활용 방법 동영상 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거래 대금이 5분봉 기준에 실려 있다. 저 앞쪽 대비해서도. 이제 거래 대금 실려 있으니 2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5분봉의 기준 땡겨서 놓고 볼 때 18,650원입니다. 거래가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긍정적일 수 있다. 시장의 지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다. 시장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안 밀리고 지금 저점 다 깨진 거잖아요. 안 밀리고 간다.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익은 대장주가 더 높다. 단기적인 수익 범위를 부러워할 뿐이지.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이걸 놓치느냐. 갭상승에 16,000원에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갭상승의 흐름인데 이걸 왜 놓칩니까? 월봉 기준에. 갭상승의 흐름에 앞쪽 고점 다 놓을게. 개별 매매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얼마? 2만 원 수준. 거래대금 터져 안 터져요? 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수반돼야 안 돼요. 그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2천억을 넘겨야 된다. 오늘 기준에 1,800억 수준. 땡큐합니다. 갭 나와 있습니다. 땡큐합니다. 내일 갭 한 번 더 나오면 단기 시사 나옵니다. 그래서 1조 미만짜리 종목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는 거고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의 기준에 이게 2007년도 도서, 2007년 15년 전 도서예요. 그 도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매집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 얘가 4,500만 주짜리거든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4,800만 주, 4,800 죄송합니다. 4,800만 주. 윤정두가 다 달달달 내려올 수는 없잖아. 그래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래야 이 매집이 몇 퍼센트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4,800만 주짜리고요. 매집 평균 단가가 16,000원이니까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 13% 매집됐는데 20% 프리미엄? 그러면 전날 좀 사지 왜. 오늘 계정 잘 사지 왜. 13% 매집됐으니까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목표 주가가 23,000원, 3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2007년도에 정형화해서 2007년도부터 해서 전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쓰는 내용들이에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다? 결국은 실리면서 5분봉이었습니다. 900만 주. 이거 1,000만 주만 이제 실리면 2,000원 넘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상승 형태 확인형 여기서 왜 못 썼냐고 17,000원에.
갭상승의 흐름에 여기서 왜 못 샀냐고, 주봉에서. 월봉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수반되는데 왜 못 사시냐고. 이제 스타트라고. 이제 이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DB하이텍 뒤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내일 기준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동영상 지금 올려드릴 거고 조금 있다가 DB하이텍도 올려드릴 거고 22시에 박성재 TV 2부 진행할 겁니다. 이거 녹화 방송이어서 녹화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뒤져서 또 공지사항, 카톡방 공지사항 뒤져서 공지사항에 보면 시장 전략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시장 가니까 대박이에요. 이거 말고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또 지금의 악재가 악재인지 악재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IT에 대한 주력주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빵빵하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냥 이 폭등장에 5, 6, 7, 8, 9 그때까지 수익률이 70% 계좌 수익이 그리고 10월 뭐 난리 났었잖아 게임주 11월 폭등 랠리의 마지막 자락이 좀 힘겨웠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주력주가 폭발적인 시세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익 잡아내셔야죠. 자 어제 야간 교육방송 일부 올려드리고 오늘 지금 기준 방송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새로운 분들 선착순 4명 함께 같이 가시죠.